자기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말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마지막 날입니다. 2월 28일 월요일, 2월의 마지막 날을 맞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된 증시각도기 곽산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참으로 격변의 2월달이 마감되고 있습니다. 자, 올림픽도 있었는데 평화의 제전에서 가장 평화의 제전의 끝단인 전쟁으로 마무리되는 2월달이 마감되고 있습니다. 참 주식시장도 변동성이 컸고 대체적으로 크게 하락하면서 마무리되는 그런 국면인데요. 빠르게 현재 이런 그 어려운 국면들이 정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자, 3월 달이 이제 다가오는데요. 3월 달에는 가장 중요한 이슈는 역시나 3월 15일, 3월 16일 날 있는 FOMC 회의입니다. 뚝 떨어졌던 50bp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지금 다시 슬슬 올라왔는데요. 아무래도 지난 주말에 있었던 그 연준 이사의 발언이 또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CPI와 그다음 PCE 모두 소비자 물가와 관련된 물가 지수들이 크게 오르면서 쉽게 넘어가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은 몇 번 정도 반영을 하고 있다. 4-5번 정도의 금리 인상은 이미 현재 지수에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5번 정도 수준의 금리 인상을 예상시키는 3월 달의 행동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50bp를 올려서 그 다음에 앞으로도 몇 번 더 이럴 수도 있다라는 시그널을 주면 시장은 3월 15일, 16일 날 한 번 더 충격을 받을 수는 있을 것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에 미국 시장 주요한 그 활동들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일 날 시카고 구매관리자 지수 PMI 발표가 나오죠. 네, 그 다음에 댈러스 여는 제조업 지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여는 총재의 발언이 있습니다. 이분은 대체적으로 좀 중립 또는 비둘기적인 분이셨기 때문에 50bp 이분이 얘기하고 이러면 분위기 싸해지죠. 그 다음날도 발언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3월 1일은 2월 마켓 제조업 PMI가 있고요. ISM 제조업 PMI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2월 자동차 판매가 어땠는지 나오는데요. 이 부분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가격까지 나온다면, 중고차, 신차 가격까지 나온다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조 바이든의 국정연설인데 이번 국정연설은 아무래도 중요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쟁과 관련되어서. 그 다음에 2일 날에는 찰스 에번스 시카고 여는 총재, 제임스 블러드, 네, 이분은 또다시 50bp 얘기를 하시겠죠. 그 다음에 제롬 파월의 하원 반기 증언이 있습니다. 연준 베이지북이 발표되고, 여기에 따라서 시장은 금리가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그 미국 금리가 좀 움직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3일에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 매주 금요일 날 나오죠.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그 다음에 또 마켓 서비스업 비제업, 그 다음에 ISM 비제조 PMI 지수가 발표되고, 그 다음에 1월 공장제 수주, 존 윌리엄슨 뉴욕 연은 총재, 이분 대체적으로 좀 비둘기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이분이 어떻게 얘기했느냐에 따라서 또 그 다음 주로 오게 된 금리 인상을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연준 인사들의 발언은 시장을 충분히 흔들리는 요인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돌아와서 과연 어떻게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같이. 일단 그 러시아군이 신속 점령을 위해서 움직였고, 그 다음에 대대적인 작전을 하고 군사시설 파괴하고 공항 점거하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끝날 것 같다 하는 분위기로 지난주 주식시장이 반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말 동안에 상황 상당히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러니까 지난 주말께의 주식시장 오른 건 이거 어떤 식으로든 전쟁이 빨리 끝나겠구나. 그러니까 러시아가 함락을 하든 이런 분위기였죠. 근데 지금 주말께의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일단 가장 큰 역할을 한 건 젤런스키 대통령이 참전과 결상전 의지가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대동단결시키고 서구의 분위기를 많이 바꾸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실제로 가장 크게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아니 왜 전쟁을 일어나게 해서 외교력을 발휘하지 못했어. 역시나 코미디언
초보 대통령이 문제를 일으켰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근데 사실 지도자들이 보통 이럴 때 다 날랐죠. 도망가고. 그런데 이분은 버텼습니다. 버틴 게 아니고 참전하겠다고 결정을 내리셔가지고 전반적인 분위기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정말 지도자의 모습이 이래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분위기 완전히 전반적으로 뒤집어 엎어졌어요. 게다가 잘 아시다시피 스페이스X 스타링크죠. 스타링크에 또 자기네한테 인터넷망을 달라고까지 하니까 또 일론 머스크 바로 라인 그쪽에다 제공한다고 발언하면서 그것도 정말 세계적인 사건 이 향후에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상당히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래서 부담을 크게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버티게 되자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EU가 무기를 제공해주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바뀌고 있죠. 그 다음에 독일까지도 스위프트 제재에 동참을 하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또 푸틴이 핵 억지력 운용부대에 경계태세를 강화하라라는 또 엄청난 얘기를 하셔서 참 골 때리네요, 진짜.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원유 추가 제재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에너지 제재를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가 향후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이걸 좀 이따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번에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미국 정보력이 진짜 장난이 아니구나. 날짜 딱 찍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보니까 그 날짜가 맞았던 날짜인 것 같아요. 지금 지나보면 정확하게 다 알고 있는 걸 봐서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미국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미국이 다른 지역까지도 공격할 수 있다라고 러시아가 이런 얘기하면서 갑자기 EU 태도가 확 바뀌었죠. 그러면서 EU가 독일도 그렇고요. 무기 제공하고 그다음에 제재 동창 강력하게 하고 계속 뭔가를 이렇게 제공해주는 우크라이나에 응원하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 나오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의 다른 지역 공격 가능성 이야기한 게 EU를 움직인 흐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는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판단하는 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자, 어찌되었건 스위프트 제재는 간단하게 말하면 은행 일 못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은행 일 못하면 어떻게 될 건지 생각해 보시면 쉬울 것 같아요. 은행 일 못하고 매출은 살 수 있지만 주머니에 있는 현금 가지고 다 금고에다 현금 재워놓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은행 거래가 끊어질 때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생각해 보시면 일단 무역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외국에다가 석유 팔아가지고 경제가 돌아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재정이나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지금 이 부분은 러시아로 하여금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게 할 것이고 시간을 끌면 끌수록 러시아가 굉장히 불리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EU의 무기 제공, 그 다음에 자꾸 이제 유럽이 참전하는 거잖아요. 일단은 무기를 주는 거지만 점차 포르투갈에서는 군인도 간다 그러고 영국은 자원하는 사람 가도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것들은 계속해서 러시아에 부담이 되는데 금융시장에도 부담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시간이 끌게 되면 왜냐하면 EU가 무기 제공을 첫 번째는 지금 무기 제공을 했습니다만 러시아의 확전 가능성 그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면 다른 행동을 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전쟁의 확전이기 때문에 지난 주말에 전쟁의 종료에 환호했던 주식시장이 반대의 방향을 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거나 결론이 어찌되었거나 확전과 그다음 길어지는 양상들은 금융시장에 좋지는 않다. 제가 지금 저거는 가치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만 그냥 금융시장이 어떻게 될 건가만 그냥 냉정하게 보자는 거예요. 금융시장. 저는 하여튼 평화적으로 잘 끝나기를 바랬지만 이런 상황이지만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그나마 이제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건 벨라루스 국경 지역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협상이 나올 것에 대한 보도 나오고 있죠. 협상이 잘 이루어지는 게 베스트 케이스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떤 식으로든지 개인적으로는 우크라이나가 항복하는 그런 거가 아니라 중립국이 되거나
뭐 서로 간에 이제 좀 물러서는 그런 협상이 되어지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러시아 망신당해도 상관은 없죠. 그래서 그런 거 바라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영역이고요. 지금 주말에 금융거래 내용들을 계속 확인을 했는데 하나도 우리에게 뭔가 그 시그널이나 힌트를 주는 영역이 없었어요. 거래가 일단 끊어졌으니까 거래를 안 하니까 주말이라서 그래서 암호화폐가 어떻게 되는지 계속 관심이었는데 암호화폐가 계속 강보합에서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거래가 줄어들었고 그런데 방송하기 직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늘 새벽까지도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근데 방송하기 직전에 지금 확인을 해보니 앞서 모두 인사 발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가격들이 꽤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재 4.1%, 이더리움 5.9%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요. 다른 암호화폐들도 모두 상당폭 빠지고 있습니다. 4%에서 7% 사이의 하락을 대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투자 심리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네. 근데 그러면 그 다음에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일단 이거로 봐서는 향후에 가장 그건 조금 있다. 일단 지난 주말 흐름으로 봐서는 미국이 제일 안전한 상황이죠. 지금 보면. 왜냐하면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그 반도체 주식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주식들, 특별히 이제 대표적인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주가는 반등이 약했던 데 비해서 미국의 반도체 주식들은 반등이 매우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전략 물자가 될지 어떻게 될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마 해석을 좀 한 것 같고요. 그렇게 될 때 향후에 어느 나라에 있는 애들이 더 좋을 것이냐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반도체 업체들이 뭐 글로벌 파운드리까지도 엄청나게 그 반등을 세게 해주면서 그런 모습을 보였고 반면에 한국은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학적 위기가 한국 반도체 업체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전주말 그 야간 시장에서 한국 시장은 지금 한 1.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게 아침에 반영이 되느냐? 그러면은 이제 그동안 반영 못했던 걸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반영을 못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선물 흐름들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선물 흐름에 따라서 한국 시장은 좀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쟁이 빨리 끝난다고 보면 아마 시장 뭐 당연한 수순으로 위험 자산이 강세를 보일 것이고 전쟁이 오래 끌 것이고 또는 확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안전자산이 강세를 보일 것이고 그 중에서도 극단적인 안전자산인 이번에 극단적인 안전자산은 금과 달러입니다. 네. 유로화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럽 쪽에서 사고가 터졌기 때문에 스위스 프랑이나 이런 게 강세가 된다고 보장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달러와 금이 가장 강세를 시현할 것이고 달러와 금이 강세를 보여주면 다른 여타 위험자산, 주식을 포함한 위험자산들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향후에 가장 중요한 건 뭐 이미 다 상식적으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유가와 원자재 수준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유가 원자재 흐름에 따라서 향후에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와 원자재 가격 분명히 움직이겠죠. 일단 확정 가능성이라면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오를 겁니다. 그죠? 오를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3월 달 이후에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이 원자재 가격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후에 금융시장 지형도가 바뀐다. 채권시장, 주식시장 모두 지형도가 바뀐다. 그래서 이번 전쟁이 원자재 가격을 흔들 것이고 원자재 가격을 흔들게 되면 향후 금리 인상의 지형도를 바꿀 것이다. 그래서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뭐 당연히 생각할 수 있겠고 이 생각을 땡겨오면 현장에서 주가가 좀 떨어지거나 그러니까 확전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떨어지는 거고 금방 끝날 것 같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안정을 찾으면 금융시장이 오를 것이고 이런 식으로 땡겨서 반영할 수 있다라는 것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앞서 인사말로도 드렸습니다만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3월에 50bp 금리 인상을 했다고 지난 토요일 날 아침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
이것이 또 어떻게 대두되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미국의 스케줄 볼 때 연준 인사들이 어떤 발언을 할 것이냐. 블러드는 분명히 50bp 얘기를 할 것이고, 다른 분들 중에 50bp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다? 미국 연준의 금리 결정은 연준 인사들의 그 중간쯤에서 결정될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50bp 얘기하는 사람이 블러드 총재 한 명이었는데 지금 월러 이사가 50bp 다시 얘기했고요. 다른 사람도 계속 50bp 얘기를 한다면 그쪽 방향성으로 넘어가면서 시장이 한 차례 충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분위기는 처음에는 50bp고 뭐 1년에 7번, 8번이다 이런 걸 반영을 했지만 3월 달은 거의 80% 수준 이상으로 그다가 지금은 80%죠. 80% 수준으로 금리가 3월 달에 25bp 0.25%밖에 안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50bp로 넘어가면 그에 따라서 충격을 좀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 한국 시장은 일단은 올라서 시작하는 게 원칙인데, 지난 주말에 야간 선물 시장에서 한국 시장이 상당히 올랐으니까. 그런데 선물 시장, 해외 선물 시장에서, 즉 원자재 가격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을 것은 거의 뻔한 이야기고요. 그런데 현재까지 지금 나타난 암호화폐의 흐름을 봐서는 썩 좋지는 않겠다라는 이야기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즉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4% 하락해서 계속 반등 못하고 있고, 이더리움은 조금 많이 빠졌었죠. 좀 많이 빠졌다. 지금은 6%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제가 화폐 쪽은 잘 몰라서 잘 몰라요. 카르다노도 4.6%, 솔라니아도 5.4%, 도치코인도 2.9%, 이렇게 시바코인도 5.26% 이렇게 빠져 있네요. 네, 다들 빠져 있고, 리플은 3.9%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네, 빨리 마무리되기를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금융시장은 둘째치고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당하는 분들이 빨리 없었으면 빨리 끝나서 그런 분들이 없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증시학도TV 월요일 한국장전 순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서 오늘은 조금 길게 질의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